네,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문은 if문과 if else문 등이 복잡하게 있을 때 좀 더 깔끔하게 코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법인데요. 사실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if문도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문을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if문으로 전부 다 구현할 수 있어요. 다만 스위치문을 알면은 if문을 좀 더 깔끔하게, 복잡한 경우에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스위치문은 아직 몰라도 괜찮다. 근데 알면은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 구조인데, 기본 구조는 이 스위치에 비교할 값, 우리가 if문도 비교할 대상을 조건문에 넣잖아요. 그렇듯이 비교할 변수나 어떤 값을 여기다 넣고 그 값이 경우 1과 같은지 혹은 경우 2랑 같은지 경우 3이랑 같은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앞에 케이스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처음에 스위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는 케이스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뒤에 비교할 대상을 넣어주고 그게 뭐 여러 개면은 이렇게 쉼표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각각 케이스 뒤에 이 콜론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위에서 커버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경우는 이렇게 디폴트 경우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에서는 중요한 게 이 비교할 값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에 하나하나 커버하고 그 나머지 경우를 이런 식으로 디폴트에 넣어주면 됩니다. 마치 약간 else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일로 온다.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커버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에러를 뱉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커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커버해야 되고 그거를 영어로는 exhaustive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경우를 다 완벽히 커버한 거예요. exhaustive가 아마 한국말로 철저한 아니면 모든 경우를 커버한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커버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디폴트를 써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직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if랑 if else문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봐볼게요.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 이걸 먼저 이해해 볼게요. 점수가 85점이고 90점 이상이면 1등급,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면 그 90점 이상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90점 미만 중에서 80점 이상이면 2등급, 그리고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고 그 나머지 중에서 70점 이상이면은 3등급, 나머지 중에서 60점 이상이면 4등급, 이런 식으로 if else를 쫙 써놨습니다. 이게 이 if랑 else가 좀 몇 개 없으면은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조건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게 읽기가 조금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스위치문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조건문은 거의 다 if문을 쓰는데 정말 길 때 혹은 복잡할 때 그때만 스위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스위치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 letScore는 똑같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스위치 스코어, 우리는 스코어라는 이 85점을 비교할 거라서 그 스코어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비교할 값인 거죠. 그리고 그 비교할 값이 90점부터 100점 사이면 1등급, 그 다음에 100점부터 90점 미만이면 2등급, 70, 80이면 3등급, 60, 70이면 4등급, 그리고 나머지는 5등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범위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쓴 것보다는 한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뭔가 파악하기 쉽게 if랑 else if를 편하게 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폴트를 꼭 써줘야 된다.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경우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디폴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숫자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이번에는 문자를 비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로 와서 네, 이렇게 해볼게요. 과일 프루트가 있고 이 프루트 이거를 스위치문으로 바꿔놓은 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스위치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비교할 값은 이 프루트인 거죠. 그래서 프루트를 써줍니다. 프루트 써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중괄호를 열어줘요. 그 다음에 각 비교할 케이스를 하나씩 써줍니다. 케이스 써주고 첫 번째는 애플과 비교하는 거죠. 이 프루트가 애플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애플이면은 요걸 프린트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프린트 해줍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언어는 이 케이스에 아마 중괄호를 열어주는 언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위프트의 스위치는 맨 처음에 스위치에만 중괄호를 열어주고 그 다음은 이렇게 콜론으로, 케이스는 콜론으로 경우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 케이스 볼게요. 케이스 이번에는 바나나인 경우죠. 바나나이니, 프루트가 바나나이니 하고 콜론으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프린트문은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케이스 이건 조금 다른데 이번에는 그레이프거나 여기 OR 표시라고 했었죠. 우리 논리 연산자에서 그레이프이거나 아니면 블루베리니 해서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여기가 출력이 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OR 조건을 그레이프이니를 쉼표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니 하고 또 콜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쉼표라면 이 경우나 이 경우 전부 다 이 케이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else 나머지는 목록에 없는 과일입니다를 표현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이걸 복사해 놓을게요. 복사하고 이때는 그냥 디폴트라고 쓰고 바로 콜론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나머지는 다 일로 와 라는 거니까 어떤 특정 값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스위치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면 네, 이 위에서 애플은 첫 번째 if에 걸렸으니까 사과는 빨간색입니다가 잘 출력이 됐고, 밑에서도 이 스위치 문으로 변형한 코드에서도 이 애플에 걸려서 여기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랑 이 위에 있는 이 코드는 완전히 동일한 코드다. if랑 else, if, else로도 충분히 다 표현이 가능하다. 스위치를 몰라도 코드를 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 바꿔봤고 문제를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스위치 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봐볼게요. 첫 번째, 결과 예측하기. 한번 코드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드가 404라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통신이 잘 될 때가 있고 통신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이 발달돼서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404 에러를 좀 많이 볼 때가 있었어요. 이 404가 에러 코드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 통신 결과 코드인데, 그 코드가 404는 에러 쪽이고 400번 때는 에러 쪽이고 500번 때도 에러 쪽이고 200번 때나 300번 때는 잘 통신이 됐다라는 거가 규약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에러할 때만 확인하니까 404만 알고 있는 건데, 이거는 통신 코드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취업을 하실 예정이라면 HTTP 쪽을 공부하시면은 이런 부분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봐볼게요. 코드가 404인데 이 HTTP 상태 코드가 404인데 메시지가 처음에는 빈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나서 HTTP 상태 코드를 이제 우리가 비교할 건데, 얘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 메시지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메시지는 어떤 걸로 바뀔까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봐보시면 404니까 400번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메시지는 클라이언트 오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지를 내려서 확인하면 네, 이렇게 클라이언트 오류를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확실하게 이렇게 복사해서 코드에 붙여넣으면 404가 여기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 오류가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완성하기 한번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그 요일을 1, 2, 3, 4에 대응한다고 해볼게요. 1은 월요일, 2는 화요일, 그 다음에 7은 일요일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일이 7번째 요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일요일이겠죠? 그때 데이 타입, 이 데이 타입이 그 요일에 해당하는 문구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이 경우는 평일인 경우 1, 2, 3, 4, 5에서 평일인 경우에는 출근하는 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말인 경우는 휴일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잘못된 요일입니다라고 하고, 그때 여기를 어떻게 해야 주말을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완성해 보실래요? 잠깐 멈춰놓고 한번 완성해 보세요. 네, 완성하셨나요? 그럼 제가 복사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붙여넣기 하고, 지금 7인 경우, 주말인 경우는 일로 와야겠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지금 얘가 7인 거니까 1, 2, 3, 4, 5에서는 걸리지 않겠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을 표현하려면 우리가 토요일은 6이라고 하기로 했고 일요일은 7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콜론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 휴일이 잘 데이 타입에 할당이 되면서 오늘은 휴일입니다가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는 OR 조건은 이렇게 쉼표로 표현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만약에 합치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케이스 1 하고 데이 타입, 이렇게 케이스 2 데이 타입, 이거 그냥 복사할게요. 그래서 1, 2, 3, 4, 5는 출근하는 날이겠죠? 그 다음에 6, 7은 휴일. 그러니까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값이 결과가 같으니까 1, 2, 3, 4, 5는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합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쉼표로 묶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문제는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if랑 if else로 이루어진 이 코드를 스위치 문으로 한번 직접 한번 변경해 보세요. 이게 스위치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문법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잠깐 멈춰놓고 해보세요. 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이거는 쭉 내리고 전체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현재 시간이 점심일 때 추천되는 메뉴가 할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침일 땐 상쾌한 샐러드, 점심일 땐 든든한 샌드위치, 저녁일 땐 따뜻한 파스타,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냥 맛있는 간식이 할당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는 스위치 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위치 하고 비교할 값은 우리 타임이죠. 타임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해야 되니까 타임을 비교할 거야 하고 처음엔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총 4가지가 있어야겠죠. 디폴트까지 합쳐서 4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아침인 경우 해서 콜론 열어주고, 그때는 레코멘드 메뉴가 상쾌한 샐러드, 그 다음에 케이스 점심일 때는 메뉴가 든든한 샌드위치를 복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 저녁일 때는 따뜻한 파스타를 할당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는 우리가 나머지 모든 경우를 커버해야 되니까 그때는 케이스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고 했죠?
디폴트 기본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기본값으로 저 위에서 걸리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거는 맛있는 간식으로 할당되게 해줘 라는 의미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여기서 한번 더 프린트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해보면 결과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점심 메뉴로 든든한 샌드위치 어떠세요? 라고 똑같이 추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은 휴일입니다가 지금 코드를 제가 지웠는데도 이렇게 출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간혹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지난 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정지하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도 남아있네요. 이렇게 가끔 에러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코드를 제가 다 지웠는데도 남아있는 경우가 에러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고, 네. 이번 스위치에 대해서 배워봤고, 너무 어려우시면 초반에는 그냥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딩하실 때는 그냥 if랑 if else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 다른 코드 보다가 스위치가 좀 자주 나와서 이해하고 싶다. 그럼 그때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